자, 함수 논리로 가시고 105페이지. 자, 여기 있는 표 엑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 표시하시오. 자, 홍길동의 75, 엑셀 점수는 75네요.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합격 표시. 나길동의 65점은 불합격 표시, 너길동의 90은 합격 표시. 됐죠?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에? 자,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뭐, 상황에 따라 할 수 있겠죠.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방법이 틀린 방법이 아니라고요. 인원이 몇 명 있다고요, 지금? 3명이요? 아니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있다니까요. 100만 명이 있을 때 이 판정을 하라 그러면 조금 이제 고개를 갸우뚱거리겠죠. 왜? 힘들 거라는 거 알 거니까. 그래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요? 수식의 도움을 받아야만 내가 편하게 일 처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여러분 방금 암산을 하셨을 겁니다. 암산을 하실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쳤을 건데, 제일 먼저 한 일은 엑셀 점수부터 확인을 했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습니까? 70점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했겠죠. 거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값을 가져와서 확인을 하고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기준을 던져 놓는 이 형태를 우리는 조건이라고 그러고, 조건이라 그러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물론 이건 이제 순서는 좀 바뀌긴 한데 보통 왼쪽에 비교값을 이렇게 두고요. 엑셀 점수. 그리고 연산자, 우리 배웠던 비교 연산자 같은 것들 있죠. 그런 걸 보통 쓰고, 오른쪽에 기준값을 보통 쓰는 이런 형태의 꼴을 이제 우리가 조건이라고 그러고요. 물론 이게 뭐 기준값하고 비교값이 바뀌면 안 되냐? 바뀌어도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렇게 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조건을 만족한다, 만족하지 않는다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 부정적인 답변 하겠죠. 그러면 긍정적인 답변 true에 대답을 했다면 합격이라는 표시를 하고 false면 불합격 표시를 하라. 이런 사항을 처리해 주는 함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암산 안 하고. 그래서 조건의 결과 true, false에 해당하는 특정 값, 합격, 불합격 값을 표시하겠다.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if 함수라고 합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자, if. 자, 어찌됐든 오늘하고 내일 한두 시간 정도까지 기본 함수를 가르쳐 드리고 교재에 있는 내용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미천 없이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알고 있는 내용이 뭐 거의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내용도 있으니까 완벽하게 익히시고요. 필기 시험 준비까지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자, if 확인.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아왔던 방식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같이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시험과 이렇게 연관해서 계속 강조해 드리는 게 있으니까. 자, 로지컬은 데이터 종류 따지면 논리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테스트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식을 이야기합니다. 조건 식이라 그랬어요. 이런.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논리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논리 데이터, 트루 폴스라는 논리 데이터가 나오게끔 해줬던 어제의 식이 뭐가 있었죠? 이런 일이다. 이런 식이 있었죠. 이거 결과값은 true라고 그랬잖아요. 즉, 첫 번째 인수 오른쪽에 있는 여기가 true라면, 자, 두 번째로 갑니다. 여기가 value if true의 이 true는 여기입니다. 여기. true라면 값, value. 아까 텍스트 함수 할 때 value 나왔죠. 모든 데이터 종류다. 그러면 내가 true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문자 참이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근데 여기에 올 수 있는 내용은 true 값만 대답하는 게 아니고 false 값도 대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제 이런 일이 아니다라고 해서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그래서 false가 나옵니다. 자, 세 번째 들어갑니다. 모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에 다 대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false일 경우에는 어떻게? 값을 표시하겠다. 자, value는 데이터 종류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당연히 논리 전개상 거짓이라는 문자를 표시한다라는 게 의미가 맞긴 하지만 어쨌든 value라는 건 데이터의 종류니까 종류에 상관없다니까 저는 숫자값 123을 하겠다. 그러면 내 마음이죠. 뭐 작성한 사람은. 데이터 종류에 뭐 형식이 어긋나는 것도 아니고.
자, 확인. 자, 그러면 위로 갈까요? 자, 제일 먼저, 자, 암산할 때 제일 먼저 뭐 했다고요? 엑셀 점수를 확인할 때 그랬죠. 음? 그러면 이 셀에 엑셀 점수가 와 있어야겠네요. 이꼴 참조. 자,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여기도 65가 와야 되고, 여기도 90이 와야 되죠. 그러면, 자, 상상합니다. C3, C4, C5, 이렇게 와야 되겠네요. 주소 형태가. 그렇게 표시돼. 그러면 자동 채우기 C3을 가지고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이 C3은 변해야 됩니까? 변하지 말아야 됩니까? C3, C4, C5를 맞춰주려면. 변해야 되겠네요. 상대 참조, 한 번 사용, 상대 참조, 절대 참조 중에 상대 참조. 엔터. 그렇게 판단 내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사용. 이렇게. 그 다음 70 이상이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조건을. 이렇게. 이 부분은 자동 채우기, 즉, 복사되어서 내려가겠죠. 주소가 바뀌면, 요, 복사돼서 가겠죠. 그러면 맞다, 틀리다 대답하겠죠. 그럼 틀릴 때 무슨가 표시한다고요? 합격이나 문자를 펄스일 때 무슨가 표시한다고 불합격. 요런 상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if 함수. 그러니까 함수 공부는 그 상에 맞는 함수를 얼마나 잘 골라내느냐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입니다. 다다익선. 많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if, if,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는 어떤 형태를, 자, 입력란에, 자, 아까 마부사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첫 번째 인수에 입력란에다가 어떤 형태를 적든 간에 오른쪽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트루폴스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어떤 형태를 적든 간에. 지금 화면상에 트루폴스를 보고 계시죠? 이 형태가 트루폴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요 형태가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서 작성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트루폴스로 나왔으니까. 콤마, 수식이나 문자 표시, 직접 입력, 쌍따옴 묶기 처리. 문자 데이터, 즉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묶기 처리. 불합격, 만족하죠. 그리고 함수의 마무리 가로 닫고. 엔터. 자, 조건이라는 게 한 개씩만 나오면 세상 살기가 되게 편하죠. 근데 뭐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조건이라는 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자,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만나게 되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를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엑셀이 7점 이상, 한글이 7점 이상. 이라는 조건이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죠. 물론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간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부터 출발합시다. 자, 그러면 이게 AND 조건입니까? OR 조건입니까? 따지셔야 된다. 무조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 이런 의미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조건 모두를 만족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건 AND 조건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좀 수월하게 그리고라는 표현이나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다면 이건 AND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ND 조건. 아, 이런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뉘앙스를 보고 이게 모두 만족이구나. 그래서 AND 조건이라고 판단. 자, OR 조건이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그건 조건이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 아니면 둘 다 만족이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OR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그 다음 문맥상에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습니다. 뭐뭐 또는 뭐뭐 이거나 물론 이것들이 이제 절대적인 표현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많이 쓰는 표현들은 이런 표현들이고 이런 표현을 쓰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 이제 이런 걸 찾아내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적어도 하나의 의미를 가지거나 또는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있으면 이건 오화 조건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리고요. 자, 그 다음 화면 봅니다. AND 조건이라고 판단하는 AND 조건은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즉 and 조건이라는 것과 and 함수는 틀린 겁니다. 의미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식상에 틀린 거라고요. 자, 오와 조건이라고 판단한 내용은 오와 함수로 처리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위에 갈게요. 조건 한 개와 조건 두 개가 있는데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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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조건이 세 개라면 총 8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대표적으로. 자, 그러면 두 조건을 AND 조건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건 식으로 표현할 때 AND 함수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ND 함수 처리하시고 확인 로지컬 논리 데이터 그러면 트루 폴스가 나오면 되니까 참조해 써도 되겠네요. 논리 데이터가 나와야 되니까 참조해 써도 되겠네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 트루 폴스만 나오면 되니까. 자, 밑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인수가 모두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요게 AND 함수의 의미입니다. AND 함수의 의미. 자, 확인. 그러면 true일 때 true, 나머지는 뭐 false라는 이야기겠죠. 자동 채우기 한번 사용하십니다. 자, OR 가겠습니다. 바로 할게요. equal OR. 바로 열고. 로지컬 논리 데이터. 조건 1 데이터 참조, 콤마, 조건 2 데이터 참조. 물론 논리 데이터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자, 작성된 수식 함수식의 함수 마법사에 들어가려면 해당 셀의 수식 입력줄 앞에 있는 함수 삽입 단추를 클릭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O 함수의 의미 설명 드리고 왔습니다. 하나 이상의 인수가 true이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즉 모두가 false라면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다 true일 때 true 값을 반환하고 표시해주고 둘 다 false일 때 false 값을 반환합니다. AND 함수와 OR 함수의 차이점. 자, 그 다음 그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식을 하나 적어볼게요. 이꼴 1 곱하기 문자가 이거 계산돼야 안 돼요. 혹시 제가 1 곱하기 문자가라고 적었습니다. 이거 계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유는 돼요. 되면 엔터 칩시다. 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네. 자, 앞에 봅니다. 수식 작성하시고 엔터를 쳤는데 결과값에 수식의 결과값이 샵 뭐뭐뭐뭐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샵 뭐뭐뭐로 표시되는 경우가 8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종류입니다. 자, 혹시 방금 함수 작업하실 때 인수의 value라는 인수 나왔잖아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모든 데이터 종류 다. 즉 이건 샵은 오류, 잘못이라는 의미고요. 이건 데이터 종류 잘못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이 식이 잘못됐다는 걸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느끼고 계시잖아요. 왜? 곱하기 연산자, 분류하기를 산술 연산자라고 하고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산술 연산자들은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가지고 계산을 하죠? 숫자 데이터 가지고 계산을 하죠. 산술 연산자. 그러면 이건 데이터의 종류가 뭡니까? 문자. 그럼 곱해집니까? 안 곱해집니까? 안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에러가 오류라고 이렇게 뜬다고요. 자, 이렇게 셀상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를 표시하는 건 되게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if error라는 함수를 도입했습니다. if error. 자, 바로 할게요, 이건. 자, 수정 상태에 들어가셔서 1 곱하기 가라는 식 앞에 if error. 오류라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수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네? 수식의 결과값이 오류라면 콤마 value if error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뭐 데이터 오류라는 문자 표시를 하겠다. 바로 닫고 엔터.
자, 그 밑으로.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오늘 방금도 입함수 할 때 하셨고요. 자, 이꼴. 이런 일이라는 표현.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입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X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다. true라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true. 자, 이 true, 논리값, true 논리값을 뒤집을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정. 논리 데이터에서는. 역산하는 개념은 부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때 필요한 함수가 뭐냐면 not이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not. 논리값을 부정한다. 즉 반대로 바꾼다. true였던 게 뭘로 바뀌냐면 false로 바뀌겠죠. 자, 이걸 이런 일이 아니다라는 식도 적어 보셨을 겁니다. 비교 연산자 하실 때. 자, 엔터 치면 이거는 무슨 값이? 결과값이 폴스로 나오겠죠. 이 폴스의 값을 true로 바꾸고 싶다고요. 그때 사용하는 함수가 not이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부정이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마무리 되셨나요? 자, 교재 105페이지 4번 갑니다. 따로 준비하지 않았는데 equal to 가로 열고 닫고 그냥 true 값을 표현해 equal false 가로 열고 닫고 false 값을 표시해 줍니다. 뭐 이게 왜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 실기 시험에는 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자, 교재 59페이지 펼치시고 교재 59페이지 시트는 함수 수학 삼각 시트 수학 삼각 함수 수학 삼각 엑셀 합계를 계산하시겠습니까? 엑셀 합계 계산. 엑셀 합계 얼마죠? 네? 365. 왜 이 정도 암산 안 되세요?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엑세스 합계는 350. 네, 제가 애워서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자, 잠깐만요. 엑셀 기능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시트상, 엑셀 기능 하나 가르쳐 드립니다. 엑셀 시트상에 셀을 2개 이상. 그럼 요만큼 암산하면 얼마죠? 480. 요만큼 암산하면 415. 합계 계산하면 요만큼 암산하면 370. 그럼 여러분들 어차피 암산 안 되니까 제가 거짓말 할 수도 있잖아요. 자, 지금부터 이거 어떻게 지금부터 우리 암산하라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시트상에서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합니다. 시트상에 2개 이상의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어제 화면 이야기에 엑셀 프로그램 화면 이야기할 때 여기 준비라고 적혀있는 얘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용어? 그냥 하는 이야기들 아니었는데 필기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해드린 건데 상태 표시줄이라는 상태 표시줄 여기를 여기에 보시면 평균 개수 합계값이 여기 보이세요? 우리가 이런 걸 요약 정보라 그럽니다. 원본 데이터에 따르는 평균 개수 합계. 제가 이거 보고 읽은 겁니다, 방금. 이거 보고 읽은 걸. 우리 암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엑세스 합계는 400, 350. 뭐 요거 3개, 6개 합치면 300, 480. 이렇게 나온 거죠. 415, 뭐 370,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갑니다. 엑셀의 합계는 365죠, 암산하면. 합계 구한 함수가 뭐라고요?
sum 가로 열고 인접해 있는 데이터니까 범위 설정 사용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다. 엔터.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합계는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되세요?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의 합계는 225. 응? 225. 암산하실 줄 아시죠? 자, 그러면 지금 방금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um 함수 쓰시면 안 되죠? 왜? 조건이 들어가니까. 부서가 영업부라는 게 조건입니다. 자, 이제부터 앞으로 계속 조건 찾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조건. 아까 조건의 형태는 이렇게 이제 비교값, 연산자, 기준값 이런 형태 정도가 되죠. 그럼 x 영업부라는 문자가 이제 기준값이 되겠죠. 그다음에 엑셀의 합계를 계산했다. 그럼 여기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한 개의 조건 아니면 조건 값에 영업부라는 값에 맞는 계산, 합계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하겠다. 합은 sum이고요. 조건이 달리면 if입니다. 두 개 합쳐서 sumif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sumif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갑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sumif라는 함수 하시고 sumif 하기 range. 자, 계속 이제 새로운 인수들이 나올 겁니다. range. 일단은 그냥 셀 범위라고 해서 방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함수명을 아시면 의미 파악이 되시면 어떤 인수들이 필요한지는 그 함수명 안에 사실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금 보세요. 부서 범위 내에서 영업부를 찾으셨거든요. 그러면 조건 값을 찾을 범위라고 합니다.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자, 두 번째 크리테리어. 여기는 조건이긴 한데 이거는 값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면 영업부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쌍따옴 빼먹고 처리. 다음 이렇게 걸러낸 다음에 그다음 거기 엑셀 범위를 던져주면 1, 3, 5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뽑아서 합을 계산해 줍니다. 엑셀 범위를 던져주면 합을 계산할 범위. 그러면 225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난다. 확인. 자, 그 다음 조건이란 게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개 나올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두 개 이상. 자,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이면서 엑셀이 7점 이상인 엑셀의 합계를 계산하라 그러면 부서가 영업부인 거 다 찾았죠. 그 다음에 엑셀의 점수가 7점 이상. 그럼 7점 이상인 데이터를 다 찾아보셔야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자, 조건이 몇 개죠?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해야 된다고요?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 내리셔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건 AND입니까? OR입니까? 뭐뭐이면서라는 표현이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건 AND 조건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액세스의 합계.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이거네요. 액세스의 합계. 얘기네요. 그러면 암산하면 140.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암산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이 두 개, 합계를 계산한다. sum, 조건 if, 복수니까 두 개 이상이니까 sum if 쓰라는 함수가 생겨난 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인수 공부하러 갑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sum if 쓰라는 함수 하시고 sum if 쓰라는 함수 하시고 확인. 자, 이게 엑셀이라는 녀석이 계산하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릅니다. 자,
방금 sum if라는 함수를 할 때 합계 구할 범위인 인수인 sumrange가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건 이 녀석은 맨 앞입니다. 자, 우리 생각과 좀 계산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액세스 범위를 다 던져줍니다. 여기. 이거 형식상에 많이 틀립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 머릿속에 암산은 뭡니까? 조건 처리, 조건 처리, 합 계산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부분이 조금 처음에 익숙해질 때까지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합계 구할 범위가 먼저 온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느냐? 첫 번째 조건값 찾을 범위 AND 조건이니까 여기를 먼저 부수를 먼저 처리하든 엑셀을 먼저 처리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AND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냥 화면에 지금 나와 있는 순서에 진행할게요. 부서 범위. 첫 번째 조건 찾을 범위 영업부. 자, 그러면 이렇게 조건을 딱 던져주면 엑셀이 어떻게 하냐고요? 영업부 아닌 액세스 값을 지워버립니다. 80 없애버리고 60 없애버립니다. 그럼 현재 남아있는 게 90, 70, 50 5개만 죄송합니다. 3개만 남아있습니다. 예? 이 조건에 없는 녀석을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계산한다고요. 남아있는 게 90, 70, 50 3개가 남아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또 조건을 던집니다. 두 번째 조건은 값을 찾을 범위. 엑셀 범위 내에서. 자, 크리테리어.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에 적을 수 있는 값이 숫자 값이나 텍스트 문자 값이나 뭐 직접 입력하거나 참조하거나 아니면 식의 형태로 적어도 됩니다. 식이라는 게 방금처럼 7점 이상 이렇게. 자, 근데 문제는 여기가 값입니다. 값. 값의 데이터라는 의미로 접근을 했을 때는 요 형태는 숫자 문자가 결합이 되는 형태라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도 완벽하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뭐 그쪽 방향으로 계속 그냥 의도적으로 이해하려고 넘어가는데요. 문자도 아닌데 왜? 그래서 형태를 보니까 조건의 의미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저거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형태를 보면 저건 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처리하셔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90, 70, 50 중에 70점 이상이 아닌 게 뭡니까? 70이었잖아요. 여기 엑세스 70. 그럼 요거 지워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럼 남아있는 게 90하고 50밖에 안 남아있다고요. 그렇게 계산한다고요. 그러면 140이라는 값이 여기 나타난다. 하긴. 자, 잠깐만요.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 하나가 있거든요. 자, 함수 통계에 가겠습니다. 뭐 페이지 수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냥 자, 쭉 볼게요. 같이. 자, 엑셀의 평균은 암산하는 방법 가르쳐드렸죠. 73점. 엑세스의 평균은 70점. 그러면 평균 계산한 함수가 뭐라고요? 에버리지. 가로 열고 숫자 데이터 범위, 엑셀 범위 들이고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평균 계산할 때.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다음 똑같은 원리로 자,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 평균은 부서가 영업부인 엑셀 데이터 던져주면 그 위치에 해당되는 135 위치에 해당되는 녀석들의 평균 값은 75다. 그러면 내용 파악을 한번 해보시면 부서가 영업부라는 조건 한 개와 엑셀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한 개의 조건 값을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하여 화면에 표시하겠다. 평균 에버리지 조건 한 개 if 그래서 합쳐서 average if라는 함수가 생겨났습니다. 직접 작성하겠습니다. 앞에 sum if를 해보셨으니까 천천히 진행할게요. 인수 외우세요. 인수 함수명도 외우시고 인수도 외우시고 자 이꼴 함수명은 average if라는 함수를 사용한 가로 열고 자 range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여러분들 방금 암산했던 순서 잘 따라가시면 됩니다. 부서 범위 콤마 크리테리어 조건 기준 여기서는 값의 형태를 씁니다. 조건 값 그래서 영업부라는 문자 데이터를 조건 값으로 쓰겠다.
콤마 에버리지 랭지 평균 구할 범위 엑셀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러니까 엑셀 범위를 던져주면 조건에 해당되는 게 135의 위치에 있었던 내용을 엑셀에서 135의 위치에 있는 내용을 뽑아서 합계를 평균을 계산해 준다. 아 75인가요? 가로 닫고 자, 그 밑에 부수가 영업부이고 엑셀이 7점 이상인 엑셀의 평균을 계산했다. 그러면 부수가 영업부, 엑셀이 7점 이상. 조건이 몇 개? 두 개. 두 개 이상의 조건은 뭐? 엔드 조건이지, 어화 조건이 판단. 뭐뭐 이거라는 표현이 뭐 여기 문맥에 있네요. 그러면 아 이건 엔드 조건이라고 판단. 그럼 엔드 조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엑세스의 평균을 계산한다. 그럼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엑세스의 평균을 계산하겠다. 170이네, 70. 자, 이때 사용하는 함수는 두 개 이상의 조건 값을 모두 만족하는 평균을 계산해 표시하겠다. 평균 계산 에버리지 조건 if 두 개 이상 s sum average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한다. 이걸 평균 average 조건 if 두 개 이상 s 가로 열고 자 아까 sum if 할 때 뭘 주의사항 그랬죠? 계산할 부분인 합계 구할 범위 썸랭지가 먼저 와야 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계산할 부분 평균 계산할 범위가 먼저 와야 된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조건에 맞지 않는 녀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액세스의 범위가 먼저 와야 되고요. 콤마 그다음 조건들을 나열한다. 첫 번째 조건 엔드니까 순서는 상관이 없고 저는 화면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서 범위 콤마 영업부 두 번째 조건값 사실 범위 엑셀 범위 콤마 조건값 자 이때 70 이상이니까 커나 같다 표시하는 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요건 값의 형태로 바라본다면 이건 문자 데이터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꼭 묶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자 다시 수학 삼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학 삼각 시트로 넘어갈 거고요. 교재는 뭐 그대로 펼쳐져 있죠. 자 준비되어 있으면 진행하겠습니다. 숫자 100을 숫자 3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00을 30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입니까? 3. 그때 나머지는 얼마죠? 10. 자, 그러면 3을 몫이라는 용어를 쓰고 10을 나머지라는 용어를 쓴다면 30은 무슨 용어를 쓰죠? 100은 무슨 용어를 쓰죠? 혹시 피재수, 재수라는 용어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혹시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 이런 표현은 들어보셨어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나누기 어떻게 배웠어요? 초중고를 다니면서. 나누기 어떻게 배웠냐고요, 나누기를. 그런 표현을 안 썼다면. 그 방금 나누는 수, 나눔을 당하는 수는 한글 표현이라면 그걸 한자로 바꾸면 재수, 비재수입니다. 뭐 한자, 제자가 나눌 제자면 나눌 제자. 자, 그래서 어찌됐든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 따로 있겠죠. 자, 몫을 구하는 함수, 코센트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구하는 함수, MOD라고 합니다. MOD.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코센트라고 읽고요. K 찾지 마시고 Q 찾으면 Q. Q로 시작합니다. 코센트. 사전에 찾아보니까 코센트라고 읽는답니다.
자, 첫 번째 있어 numerate. 밑에 보니까 피제수란 용어 쓰죠. 그래서 제가 뭐 물어본 거고요. 자, 100. 자, 두 번째 denominator 제수. 나눗수 30. 오늘, 내일, 오늘, 뭐 대충 오늘까지만 고생을 좀 하세요. 그러면 매일 5시간 동안 함수만 하진 않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 좀 고생 좀 하세요. 자, 그러면 몫이 얼마? 3. 자, 그 밑에 나머지 관함수는 MOD라고 그럽니다. 바로 할게요, 이건. 이걸 MOD. 나머지가 계산해 주세요. 바로 열고, 넘버, P제수입니다. 100. 인수와 인수 사이는 콤마로 9번. 자, 디비저 나누는 수 30.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나머지 10. 이렇게. 자, 그 밑으로 내려오셔서, 사전에 인테저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고요. 어, 정수라고 합니다. 정수. int만 써서 int 함수. 실수 데이터에서, 숫자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준다. 자, 그러면 이걸 아까 숫자를 입력하는 건 뭐 이렇게 입력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어떤 부분만 표시하고 싶냐면 이렇게 정수 부분만 표시하고 싶다는 겁니다. 정수 부분만.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int의 앞자를 짜서 뭐 int라고 읽으시는 분인데 저는 수업 중에 int라고 읽습니다. int 가로 열고 가로 닫고 and 자, 제가 이제 방금 int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위로 갑니다. 다시 위로 갑니다. 방금 하셨던 몫을 구하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4를 3으로 나누면 실수값으로 어떻게 나오죠? 1.33333쯤 나올 겁니다. 9를 4로 나누면 실수로 소점 들어간 숫자로 2.25 정도 나올 겁니다. 12를 3으로 나누면 3.666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그 정도는 아니 뭐 이거 예상되시죠?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4를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1. 9를 4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2. 11을 3으로 나누면 몫이 얼마죠? 3. 뭔가 규칙성 같은 게 보이세요? 뭔가 찾을 수 있겠어요? 이것과 이거는 같네요. 예? 몫을 구하는 방법이 코센트나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다른 방법은 두 수를 나누어. 방금 두 수를 나누면 실수값이 나타나네요. 그 중에 어느 부분이 정수 부분이 몫이네요. 예? 규칙 찾아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 실수값에서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3.333이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3.333으로 안 보이세요? 보이시죠? 안 보셔도 됩니다. 숫자 값이겠죠. 뭐죠? 이때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정수 부분만 표시해 주세요. 바로 열고 닫고. 그러면 정수값 3만 보여주겠죠. 이게 몫을 구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빈도수는 비슷합니다. 몫을 구하는 방법에 이 함수를 쓰는 빈도수 10번 중에 5번, 이 녀석이 10번 중에 5번,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 많아. 오늘 목요일인가요? 혹시 로또 하고 계세요? 안 하세요?
그러면 로또 번호 가르쳐 줄 필요가 없겠네, 이번 주 로또 번호 안 하시면. 이번 주 로또 번호 바로 가르쳐 드릴게요. 아, 지금 말고 좀 이따가요. 자, 합을 계산하는 연산자 플러스 기호죠. 합을 계산해 주는 함수가 뭐죠? sum. 그러면 곱을 계산해 주는 함수는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 사전에 찾아보면 프로덕트라고 곱하기 연산자는 곱하기 해주는 함수 프로덕트. 자, 바로 할 겁니다. 이퀄 프로덕트 가로 열고 이렇게 막아요. 10, 20, 30까지 막아요. 그러면 sum은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곱하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10 곱하기 20 곱하기 30 이렇다는 의미죠. 그러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6천이라고 나오겠죠. 자, 요거까지 마무리하고 쉴게요. 자, 밑에 sum product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함수명이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sum은 의미가 뭐라고요? 요거 다 하고 싶게요. sum은 의미가 뭐라고요? 합계, 더하기, 프로덕트는 방금 곱 이렇게 배웠죠? 예? 그럼 둘 중에 어느 게 먼저 계산될까요, 그러면? 합이 있고 곱이 있습니다. sum 프로덕트. 곱이 먼저 계산될까요? 합이 먼저 계산될까요? 가로 안쪽부터. 곱부터 먼저 계산합니다. 그리고 sum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의 의미는 같은 위치끼리 곱하여 각 항을 더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함수입니다. 자, 이건 그냥 실습을 안 해보면 도저히 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요 6개의 데이터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의 함수 삽입. sum 프로덕트 찾으세요. sum 프로덕트. 음. 왜안 보입니까? 아, 여기 sum 프로덕트. 자, 하긴 array라는 또 새로운 인수가 또 나오네요. 아직 안 나오고. 데이터의 범위라고 해석하세요. 데이터의 범위. 자, 그래서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받아들일게요. 다음 두 번째 인수. 밑에 있는 세 개를 한 묶음으로 받아들일게요. 자,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계산하냐면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자, 그러면 10, 20, 30 묶음이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데이터, 이게 세 번째 데이터. 이해되세요? 그 다음 1, 2, 3이죠.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첫 번째 끼리, 두 번째 끼리, 세 번째 끼리. 그러면 10 곱하기 1, 20 곱하기 2, 30 곱하기 3. 그리고 나서 각 항들을 더한다. 10 더하기 40 더하기 90 하면 얼마? 14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계산하는 방법 확인. 자, 다시 한번 더 할게요. 혹시나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자, 이걸 sum product 곱한 이후에 더한다. 프로덕트 가로 열고. 자, 이번에는 방금은 세 개씩 두 묶음을 가져갔잖아요. 이번엔 두 개씩 세 묶음을 가져갈게요. 여기 콤마, 여기 콤마, 여기 가로 닫고. 그리고 잠깐만요. 아직 엔터 치지 마세요. 자, 방금 10하고 1을 묶었거든요. 그럼 여기에 첫 번째 데이터, 이게 두 번째 데이터. 그럼 이 묶음에서는 20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 데이터. 33을 묶었죠? 3이 첫 번째, 2가 두 번째 데이터. 됐습니까? 그럼 방금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그랬죠? 그러면 첫 번째인 데이터가 10, 20, 30이잖아요. 세 개가 있잖아요. 그럼 10 곱하기 20 곱하기 30을 한다고.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 여기도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같은 위치끼리. 그러면 1 곱하기 2 곱하기 3. 그러면 6000 더하기 6 해서 6006이라는 결과값이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같은 위치끼리 곱한다는 의미 이해되세요, 이제? 예? 그래서 일부러 두 번 보여드린 겁니다. 저장.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